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돌려받도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연말정산할 때 PDF 파일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 제공 동의만 하게 되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거나 수정할 정보가 있으면 회사에 증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았던 거를 회사에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료 제공 동의만 하게 되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아주 조금 편리하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가 됐는데, 어떤 게 확대가 됐냐면 신용카드하고 현금을 모두 합쳐서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썼으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1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올해 1,500만 원을 썼어. 그러면 500만 원을 더 소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의 5%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 초과된 거잖아요. 이 450만 원의 10%인 4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어떤 게 있냐면 무주택 세대 주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야. 보통 한 34평 정도 이하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세대 주면서 7천만 원 이하인 연봉을 받고 있고 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10% 세액 공제 연 750만 원 한도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거 챙기시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해주고 있는데 실손으로 받았던 금액들은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같은 경우에 교복이나 체육복비 구입비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복은 교복 전문점에서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 해도 그 증명 서류를 내면 된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공제 대상 되시는 학부모, 중고등학생 가지신 자녀분들을 가지신 학부모들은 꼭 챙기셔서 소득 공제 받으시고요. 그리고 재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재학 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내시면 15% 세액 공제 챙기시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만약에 내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 최대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중고차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 10%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적공제인데 인적공제는 보통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을 볼 때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이나 양도소득이 포함이 되고요. 일당이나 실업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노인기초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100만 원 넘는 가족을 미성년자고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신청을 한다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올리게 되면 가산세를 문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받으시려다가 도리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서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제 혜택이 늘어난 신용카드나 현금에 초과돼서 쓰는 부분에 대한 공제 부분, 그리고 무주택 세대 주면서 연봉 7천만 원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 내시는 분들, 그리고 총 그 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 지출에서 15% 세액 공제 받을 때 실손보험으로 초과한 부분은 내지 말라는 부분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자녀분들 두신 학부모들 교복이나 체육비 구입 공제 대상 된다는 거, 그리고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 공제되는 부분, 그리고 중고차 구입하신 분들 금액의 10% 소득 공제 되시는 부분들 챙기셔서 꼭 연말정산 도둑하게 받으셔서 13월을 월급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